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알기 쉬운 무기 백과입니다. 오늘도 아주 멋진 무기, 정말 강력한 무기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는데요. 오늘 진짜 센 겁니다. 인류 최강의 공격용 핵 잠수함입니다. 미국 시울프급 잠수함 알려드리겠는데요. 미국이 지금 현재 운용하고 있는 잠수함 여러 종류가 있는데 LA급 잠수함, 그리고 버지니아급 잠수함, 그리고 이것들은 공격용 원잠이죠. 그리고 전략 원잠으로 오하이오급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공격 원잠의 최고봉에 이 시울프급 잠수함 3척이 있습니다. 너무 비싸서 단 3척만 만들었습니다. 자, 미 해군을 충격에 빠뜨린 슈카 B 잠수함의 등장입니다. 1980년대인데요. 미국은 당시 이제 소련과 냉전 체제였고 3차 세계대전을 언제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고 대서양에서 소련의 잠수함이 대서양 쪽으로 진출해서 미 동부를 때리는 것을 막아야 되죠. 그래서 기우크라인이라고 해서 그린란드, 아이슬란드, 그리고 UK, 즉 영국 이렇게 해서 그 북해 지역에 이 소서스 라인, 즉 수중에다가 음향 탐지 장비를 쫙 깔아놨어요. 그래서 소련 잠수함들이 이제 바렌츠해에서 이렇게 쑥 돌아오면 그 기우크 라인을 통해서 딱 이제 걸리죠. 이제 소음이 딱 걸리죠. 그러면 소련 잠수함 하나 나왔구나. 이제 이렇게 딱 알 수 있는데 이 슈카 B가 딱 나오니까 이걸 못 찾겠는 겁니다. 분명히 기우크 라인이 있는데 그걸 지나쳐서 대서양에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는데 기우크 라인에는 탐지가 안 된 겁니다. 자, 소련의 신형 공격 원잠 프로젝트 971 계열 잠수함들의 성능이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기우크 라인의 소서스를 수시로 통과하고 대서양 연안에서 우리 측 공격 원잠의 추적을 따돌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 이제 이런 문제의식이 생긴 겁니다. 그 전에 소련이 가지고 있던 공격 원잠은 시에라급 그리고 알파급 이런 거였어요. 근데 이 슈카라고 하니까 이제 처음 들으시는 분 많으실 텐데 나토에서 붙인 이름은 아큘라입니다. 아큘라급 많이 들어보셨죠? 소련 이름은 슈카. 그래서 이 슈카의 또 아큘라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 아큘라를 따라잡을 수 있는 그런 게 필요하다. 왜냐? 지금 현재 미국이 가지고 있는 공격 원잠인 LA급은 상대가 안 된다. 자, LA급하고 슈카, 즉 아큘라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수중 배수량은 LA급이 6,927톤, 슈카는 13,400톤. 수중 속도는 LA급이 33노트, 그리고 슈카는 35노트. 소음 수준은 110dB 비슷하죠. 자망 심도는 LA는 불과 290m, 그리고 슈카는 600m 이상 자망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리고 소음 수준도 맥시멈 110dB인데 실제 이 슈카는 그 110dB보다 훨씬 작은 소음을 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망심도 290m와 600m 이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300m 차이에 이 수온층이 다 다르고 또 매질이 차이가 나고 하니까 여기에서 이제 소나를 보내가지고 음파를 보내서 찾으려고 해도 이 매질과 수온층 이런 것들이 차이 때문에 음파가 도달을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예 찾을 수가 없죠. 이제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비슷한 수심에서 작전을 해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정도로 차이가 나버리니까 음파가 튕겨서 매질 그리고 매질이 다른 그 수온층이 다른 이런 것들 튕겨서 그냥 밑으로 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우리 자망심도 이거 슈카 아쿨라하고 똑같이 해야 된다. 그래서 적 중심에서 작전할 수 있는 가공할 성능의 잠수함을 만들자. 1983년도에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래서 이제 이 아큘라처럼 600m 이상의 자망 심도를 구현해라. 그리고 30노트 이상의 수중 속도를 구현해라. 그리고 탐지력을 왕창 키워서 360도 전방향에서 음향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해라. 이건 액티브 소나 그리고 패시브 소나 할 것 없이 전부 360도 전방향에서 그냥 소나를 그냥 도배를 시켜라. 그리고 고속 항해에서 LA급의 70배 이상의 소음 감소를 시켜라. 70분의 1 이하로 떨어뜨려라. LA급보다. 이런 요구사항이 나온 거예요. 아니 LA급보다 70배 이상으로 소음 떨어뜨려라. 이게 말이 되냐? 뭐 이렇게 했는데 그 말이 안 된다라고 했던 것을 구현해냈습니다. 어떻게? 돈으로 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잠수함의 상식을 깬 시울프급이 등장했어요. 1997년도인데요. 수중 배수량은 9,138톤, 길이는 108m, 그리고 폭은 12m입니다. 원자로는 34메가와트짜리 원자로인데 이게 조금 이상해요. 왜냐하면은
뭐 여러 자료를 다 찾아봐도 이 34메가와트, 해군에서 나온 자료를 찾아봐도 34메가와트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인 장보고 3의 후속 핵 잠수함 연구 영역을 수행했던 그 책임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 과거에 이제 우리가 만들어 보았던 스마트 S 원자로, 한국이 만들었던 스마트 S 원자로 그 파워가 65메가와트였거든요. 그런데 그 스마트 S 65메가와트도 작다라고 해서 이걸 좀 어떻게 한 80메가와트, 한 100메가와트 이 정도까지 키울 수 없을까? 이런 이제 고민을 그 연구를 할 때 했었는데, 이건 지금 34메가와트예요. 좀 믿기 힘든 사실이지만 어쨌든 모든 자료, 그리고 해군에서 나온 자료까지 34메가와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최대 속도는 35노트, 자망 심도는 최대 자망 심도 600m, 그리고 안전 자망 심도는 490m예요. 승조원은 140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1997년도에 시울프, 일반화면 시울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잘 아시다시피 잠수함의 이름은 주 이름, 전략원잠인 오하이오급 핵잠수함은 이제 핵미사일을 쏘는 전략원잠 아닙니까? 그건 주 이름을 갖다 붙이죠. 그리고 공격원잠 LA급이죠. 이건 이제 도시 이름을 갖다 붙였어요. 그리고 버지니아급, 이제 LA급의 후속이 버지니아급인데, 그 버지니아급도 주 이름, 그리고 뭐 사람 이름도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 시울프는 그런 주 이름, 도시 이름 이런 걸 하지 않고 그냥 프로젝트 이름을 그냥 그대로 1번함에 갖다 붙였어요. 시울프. 그리고 또 2번함은 코네티켓, 그것도 주 이름이죠. 3번함은 지미 카터, 이것도 사람 이름이죠. 이렇게 완전히 그냥 제각각으로 만든 개념, 완전히 확실한 어떤 기준선 없이 만든 그런 이름들이에요. 어쨌든 시울프, 바닷속의 늑대 이렇게 만들었고, 무장과 성능을 보면 앞에 함수 소나를 갖다 붙였죠. AN, BQQ-10, V4라고 하는 소나를 갖다 붙였고, 그리고 옆에도 이제 쫙 소나를 도배를 했어요. 그리고 뒤에도 소나, 예의 소나를 끌고 다닙니다. 이렇게 해서 전방, 측방, 후방 전부 패시브 소나, 액티브 소나를 쫙 도배를 해서 가장 강력한 탐지 능력을 가진, 전 세계 최초로 360도 전방향 탐지 능력을 가진 잠수함이 되었어요. 그리고 무장으로는 660mm ATP 의뢰 발사관인데, 이 의뢰 발사관이 이제 8문이나 됩니다. 주로 미국 잠수함들이 의뢰 발사관이 한 6문인데 이건 8문이에요. 그리고 여기에는 수직 발사관이 없습니다. 오직 적 잠수함을 때리는 순수하게 공격용 원잠의 그 본인의 충실한 잠수함이 시울프인데, 그래서 이 의뢰 발사관이 8문이고, 그리고 총 의뢰는 50발을 넣고 다닙니다. 의뢰, 순항미사일 이런 것들 다 합해서 50발을 넣고 다니는데, 이게 이제 ATP. 그전에는 의뢰를 쏘려고 하면은 이제 바닷물을 빨아당겨서 압력을 맞추죠. 그걸 이제 의뢰를 쏘기 위해서 바닷물을 이제 주수한다라고 하는데, 적이 나를 공격하려고 하는 것을 가장 잘 들킬 때가 바로 의뢰 주수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소설 읽어보신 분들 있을 텐데, 의뢰 주수음이 들렸다. 그럼 저기 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는 거구나.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의뢰를 쏘기 위해서 바닷물을 집어넣고 압력을 맞추고 이제 이렇게 밀어내는데, 이 시울프는 세계 최초로 공기 압축 공기로 밀어내 버립니다. 퉁 하고 밀어내 버려요. 그래서 의뢰 주수음이 나오지 않고, 그리고 의뢰를 쏘기 위해서 바닷물을 집어넣는 이런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아주 신속하게 의뢰를 발사할 수 있죠. 다른 잠수함들은 바닷물을 집어넣는 시간이 필요한데 이거는 그 필요 없어요. 신속하게 사격할 수 있고, 또 신속하게 연속으로 사격할 수 있습니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로서는 HY 100강, 최고의 어떤 그 강도를 가진 HY 100강을 사용했고, 그런데 요즘 뭐 우리 장쓰리 이런 거 보면 HY 130강 이런 거 쓰지 않습니까? 장보고 209급 장보고 같은 게 HY 80 뭐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HY 130 뭐 이렇게 되지만 이때는 그런 게 안 나왔어요. HY 100강. 그렇지만은 아주 설계를 잘해가지고 600m까지 자망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스크류 같은 경우는 저소음 펌프 세트 추진기인데, 일반 잠수함의 스크류는 노출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 보시다시피 커버가 씌워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훨씬 더 소음을 감소시켰다라고 하고요. 이 시울프가 얼마나 조용하냐면은 우리
214급 잠수함, 손원일급 잠수함 굉장히 조용하다라고 정평이 나 있죠. 그런데 실제 잠수함을 운영해봤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미국의 시울프급 잠수함은 손원일급 잠수함이 AIP, 즉 배터리로 주행하는 그 소음하고 비슷하다. 원자로로 20노트 이상으로 달리는 그 속도가 손원일이 5노트 이하로 배터리로 달리는 속도하고 비슷하더라. 라는 그런 증언도 제가 들었습니다. 정말 대단한 그런 소음 감소 능력이죠. 자, 그래서 수중 지배 잠수함이 탄생했습니다.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어요. 20노트 속도로 자방 시에 소음 수준이 50데시벨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360도 전방향 음향 탐지가 가능했죠. 그리고 이런 탐지 능력을 바탕으로 187개의 표적을 동시에 추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위협을 분석해서 가장 위협적인 것을 먼저 때릴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요. 말씀드렸듯이 압축 공기로 쏘는 ATP 방식, 그래서 최초로 ATP 방식의 의뢰를 발사관을 도입한 거예요. 우리 장쓰리 3,000톤급 잠수함도 이 ATP 방식, 압축 공기로 쏘는 이런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우리 뭐 잠수함도 대단하죠. 어쨌든 이런 세계 최강의 잠수함을 만들었는데 문제는 돈이에요. 그래서 냉전이 붕괴됐어요. 1983년도에 이 잠수함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는데 첫 잠수함이 나온 게 1997년도였어요. 그런데 1991년 12월 24일 날 소련이 무너졌죠. 그래서 미국이 저기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이런 척당 4억 달러에 달하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4년 전에 척당 4억 달러, 얼마나 비싼 잠수함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건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최초에는 30척을 만들어서 LA급을 한 절반 정도 대체를 하자라는 계획으로 이제 추진했었는데 안 되겠다. 스톱. 두 척에서 끝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두 척에서 끝내고 이 두 척을 공격원잠으로 씁니다. 썼는데 야, 두 척만 할 거냐? 세 척은 해야 되지 않느냐? 기본은 3 아니냐? 해군은 3직제잖아. 해서 이제 오래 지나서 한 척 더 만듭니다. 바로 지미 카터죠. 그런데 미 해군이 기왕에 지금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3번함인 지미 카터를 만드는데, 이 지미 카터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를 시키자 해가지고 지금 이제 9,000여 톤이 되는 이 크기를 12,000톤 정도로 한 3,000톤 정도 더 키우고, 그렇게 해서 길이를 늘리고는 여기에 이제 특수부대들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자산들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번함인 시울프, 2번함인 코네티켓은 전적으로 적 잠수함을 상대하는 공격 원잠인데, 이 3번함은 정찰용 원잠, 적의 중심에 침투해서 적을 정찰하고 우리 특수부대를 저기다 내려주고 하는, 이 워낙 조용하니까 그래서 정찰용 잠수함으로 주로 쓰는 게 지미 카터. 그래서 이 시울프 잠수함이 얼마나 대단하냐. 2017년 화염과 분노 하던 그 시절에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기 위해서 세팅해 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달려온 전략자산이 바로 시울프급 2번함 코네티켓이었어요. 미 해군의 발표에 의하면은 미 본토에서 한국 한반도 주변까지 불과 7일 만에, 일주일 만에 전개했다. 그러니까 뭐 30노트로 일주일 동안 그냥 달려버린 것이죠. 키셉, 그러니까 시애틀 앞에 이 모항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냥 뭐 달려버린 것이죠. 대단한 그런 스피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조용한 잠수함 세 척, 바로 시울프급이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